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풀이와 해설, 지난 1교시 필기 영역에 이어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하시면 3초 후 설명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시고 표준교재 페이지와 그동안 출제된 횟수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삭제 후 청색으로 수정하였고 문제 끝에는 관련 참고사항도 곁들였습니다. 제38회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6번의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국물이 적당한 음식을 줍니다. 2. 음식을 체온 정도로 하여 줍니다. 4번 식사 중에는 맛이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사례 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5번 입안에 음식이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식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3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2.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7번의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미리 생선 가시를 제거를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를 합니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복용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되는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다가 있습니다. 지문 4번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손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38번의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3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릅니다. 4번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캡슐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독기 기본 원칙으로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합니다. 투약 후에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39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9번의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은 1번 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병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40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 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번의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의 잡아당기는 방향은 2번 나 방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규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떼어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41번의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설도끼의 일반 원칙에 배설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깨끗이 치운다. 대변이나 소변이 묻어 피부가 헐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42번의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비인 경우에 제공을 합니다. 4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줍니다. 5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배뇨 횟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실금은 자신의 의지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43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43번의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데워줍니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침대를 머리 쪽을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44번의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에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5번의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서만 있게 하는 절대 안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을 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게 한다. 46번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로 닦게 합니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닌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게 되면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4번 혈액응고장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7번입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7번의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시술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합니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건조되게 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48번의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은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 놓는 대신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2번 산성비누로
비누가 아닌 클렌저나 일반 비누를 거품을 내어 씻깁니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키기보다 청결을 유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49번입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배합으로서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49번의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는 1번 다리에서 팔에서 몸통에서 회음부 순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 둔다. 50번의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앉아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2번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옆에서 지켜봅니다. 5번 속옷을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의복 착용의 특징으로서 옷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더러워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1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상태.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을 굽히고 무릎관절을 편 자세. 5. 엉덩관절을 펴고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51번의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옆으로 누운 자세, 즉 처기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52번의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4번 넙다리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넙다리뼈는 넓적다리뼈로서 볼기에서 다리 밑으로 무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몸 안에서 가장 긴 뼈입니다. 5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3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제시된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로 옳은 것은 2, 53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풀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편마비 대상자 돕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문제는 무조건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1번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위 제시문을 볼 때 휠체어 잠금장치 잠금이 들어있는 나번이 가장 먼저 있는 지문은 3번과 4번이 답입니다. 다른 제시문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 이외에서도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편마비 대상자 문제는 어느 쪽 팔이 활용 가능한지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대상자의 잔존 능력인 사용 가능한 팔의 활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는 것이 목적이니까 라번에 휠체어에 앉힌다가 있으니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 두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순서를 배열해 보면 첫 번째,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문장인 나번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이고, 다음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 활용인 가번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이며, 다음은 마지막에 라번에 대상자를 앉혀야 하니 자연스럽게 답은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가 됩니다. 마지막이 랍은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됩니다. 따라서 지문 3번 나가다라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머리로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54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의) 제시된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의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는 앞 53번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보행을 돕기 위해 벨트를 찾아야 하고 벨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니 갑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가 맨 앞으로 와야 하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착용을 시켜야 하므로 랍은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이고, 다음은 잘 묶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답은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이며, 마지막은 당연히 보행 벨트의 목적이 대상자 이동 돕기이니 납은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번 가, 라,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보행 벨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5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지팡이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5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건강한 쪽의 잔존 능력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짚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팡이가 먼저 나가서 지팡이를 짚어 지지하고 있으면 다음은 앞서 나간 지팡이와 건강한 오른쪽 다리가 지지하고 있을 동안 편마비 왼쪽 다리, 즉 힘이 없는 다리가 나가야 하고 마지막은 오른쪽 다리가 다시 이동해 옵니다. 따라서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섭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며 쉬어야 하는 대상자. 56번의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보행보조차는 실버카라고도 불리며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것이 특징인 이동용 보조도구입니다. 57번입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57번의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격리장소에서 따로 배출을 합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58번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열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 후 사용합니다. 5번 지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59번의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5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방정,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해와 태풍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들입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60번의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게 합니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만 준비를 합니다. 61번입니다.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61번의 그림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다른 세탁물 건조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62번의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는 지문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외출 동행 서비스는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 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 준다. 63번의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목적은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아있는 정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를 시키고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64번에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큰 유리창을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5번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두면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임의 행동을 지적한다. 65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는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66번의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합니다. 67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 67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는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을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68번의 침해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는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 준비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폐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의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6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면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69번에 침해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는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 상하겠다고 다독인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 이해가 어렵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70번의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는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의 설명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입니다. 71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71번의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는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72번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 접근 방법의 설명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7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3번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합니다. 7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었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4번에 제시된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가 가장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 설명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7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나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75번에 제시된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가 나 전달법의 표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은 나 전달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76번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번 부정형 질문보다 긍정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4번 대화 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합니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지 말고 과거 회상을 유도합니다. 77번입니다.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떼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77번에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으켜서 침대로 옮기기보다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번 머리로 뒤로 젖히지 않고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억지로 잡아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리는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입니다. 뇌전증, 간질 등이 있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산책하다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78번에 산책하다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는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냉찜질을 해줍니다. 2번 직접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손을 심장 위치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5번 골절 의심 손목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79번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79번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는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4번 구토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히지 않고 기도 유지를 합니다. 8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80번에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치 아래가 아닌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을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수직이 되게 압박을 합니다. 4번 등 밑에 평평한 상태에서 압박을 합니다. 5번 최대 3cm가 아닌 5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가슴 압박 위치의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오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제38회 오후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